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개발협력협동조합 빙고 대표로 있는 권기정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협력 활동가라고도 표현하는데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그 아티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내가 행복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 행복해야 되는 그 요소 때문에 이제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하고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y Name is Khan이라는 영화예요. 시간 안 보신 분 있으시면은 꼭 시간을 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그 9.11 이후에 그들의 고통을 얻고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My Name is Khan이라는 그 주인공의 칸과 제 이름의 그 권이 동일해서 제 예명 같이 불리던 게 이제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2001년 9.11 사건 이후로 제가 아프간에 가서 긴급구호를 하게 됐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희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긴급구호 의료 활동도 진행하고, 보시는 거는 난민 캠프인데, 저 난민 캠프 저 작은데 아이들이 가족들이 한 5가족에서 10가족 이상 모여 살아요. 저런 지역 가서 긴급구호 활동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파견된 군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물자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뒤에 보시면은 알카에다 사진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민병대라는 사진인데, 알카에다에 맞서서 마을을 지키던 사람들, 민병대거든요. 저들과 함께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물품 배분해주고 또 의료 봉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개월가량 활동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는 지역으로 또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루안다는 여러분들이 그 피그미라는 종족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피그미의 작은 종족,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기에서 의료, 보건, 진행 이런 프로그램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제개발에서 주로 학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뒤에 보이는 그 그림은 이 긴급구호 활동가들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저 루안다에서 활동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잠깐 저렇게 아내를 만나서 활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와 함께 달랄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달랄한 가정을 꿈꾸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 24일이었던가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서 또 긴급구호 활동을 열심히 진행했죠. 이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이 긴급구호 활동가로서 이제 가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전에는 혼자 열심히 긴급구호 활동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에티오피아 지역에 파견돼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교과서가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도서관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의 사람들이 워낙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 정부랑 연계해서 저희 클린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해야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들이 바뀐다고 해서 저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요즘 지속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 목공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바느질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인형이나 목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에티오피아의 그 학생들은 다 교복을 입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 교복을 살 수가 없어서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가는데,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재봉을 가르쳐서 부모님들이 직접 교복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이 재봉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현대는 IT 세대죠. 그래서 컴퓨터 기능이 필수적이니까,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저렇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년간의 에티오피아의 활동들을 끝내고 제가 이집트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도 많은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집트 내에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 중에 90%는 무슬림들이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삶의 수준이 높아서요. 그 부모님들이 직접 의류를 저렇게 잘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미를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여성들은 저렇게 메이크업 그런 교실도 실제로 본인들이 열어서 하고, 소액 증대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도 이집트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서양 건너서 2010년 1월 달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IT에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IT 지진을 발생하는 지역에 또 긴급하게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IT 긴급구호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에게 저런 텐트도 나눠주는 역할을 했고, 우리 작은 어린이들,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세상에 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항상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도 지원하는 식수 사업 이런 것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IT에서 긴급구호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묻히고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그 과정 중에 그 피해 복구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IT에 그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 퇴치 사업도 이제 IT에서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IT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이 도로를 치우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물들이 고이지 않게 이렇게 청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의 청소를 제가 현장에 있는 그 동네 지역에 있는 깡패들, 갱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그들 갱들에게 일을 줬어요. 더 이상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A라는 구역에서부터 B라는 구역까지 청소를 해주면은 저희가 비용을 얼마를 주겠다,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 구역을 청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이 갱들이 그 원래 예상을 3주를 했는데 거의 2주 만에 이 모든 거를 깔끔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학교를 또 여전히 짓고,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하던 내용들은 교육 중심 사업들이라서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지진이 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계속 지원했고요. 교육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IT에서 또 한 2년간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한 10여 년을 이렇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11년까지 한 10년을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었냐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었더니만 2011년 7월 9일 날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남수단에서 이 개발 사업, 긴급고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와서 그래서 2012년부터 남수단에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은 남수단에 있는 수도의 사진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수도가 저렇게 열악한 케이스가 없는데 저 수도의 사진이 저렇게 돼 있고요. 이 남수단에 처음 갔을 때 종족 간의 분쟁을 통해서 고아들이 한 180명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고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뒤에 보이시는 저 그림은 학교예요. 아프리카에 많은 어려운 학교들이 있는데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이는 나무 밑에 있는 학교가 정부에서 인가된 국립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학교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어서 교육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물도 키울 수 있게, 그 식물도 키울 수 있게 저희 지원을 했고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태권도 교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이런 와중에 2014년에 제가 이제 남수단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긴급고 사업도 하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남수단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수단에 한 전쟁 상황에 한 3, 4일 갇혀 있다가 한국으로 급히 피난을 와서 다시 한 열흘 정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남수단으로 긴급고 활동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긴급고를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품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 프로그램을 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은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제 신념과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교육 중심의 또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물도 나눠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작년 제가 3월까지 남수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좀 더 행복한 방법으로 저 세상에 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행복한 방법으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던 그 단체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단체 빙고라는 걸 만들었고요. 영상을 알아볼게요. 이게 광고 영상인데 2005년 내전이 한창이던 코트디부아르. 한 축구 대표 선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월드컵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어 달라. 그리고 거짓말처럼 5년간 계속됐던 내전 종료. 월드컵은 우리를 통하게 한다. 2006년 실제 월드컵 발생할 때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양반을 아십니까? 예,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죠. 한국에서는 드록신이라고도 불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축구를 잘해서 이야기도 있고 아까 보셨던 현대자동차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2005년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코트디부아르가 다행스럽게 그때 월드컵 예선을 통과했어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면서 드록바가 모든 국민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청을 했어요. 이 월드컵 기간에만이라도 이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월드컵 기간을 우리가 평화의 기간, 행복한 기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꿈같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코트디부아르의 반군과 정부군이 협력을 해서 그 내전을 종식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드록바가 드록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 드록바는 자기 자신의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열심히 이제 자선 봉사 활동도 많이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프로그램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뿐만 아니라 축구에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특히 남성분들, 남학생들이 많을 건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구단이 FC 바르셀로나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시민 구단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이 구단은 지난 100여 년간
예. 쭉 협동조합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던 그런 구단입니다. 협동조합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구단을 운영하니까 대기업이나 상업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 구단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단 자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 데서 지난 100년간 그렇게 실제로 진행되어 왔어요. 앞에서 보이는 드록바가 이제 첼시 소속의 선수였는데요. 저 첼시는 가슴 앞에 이제 예전에 삼성이라는 로고가 붙었죠. 이 로고가 매년 이 로고를 붙일 때 그 삼성이 첼시한테 한 300억에서 500억 가량의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FC 바르셀로나는 저 가슴의 로고를 그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유니세프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FC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켰고요. 지금 보시는 저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예, 아시나요? 예, 메시입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 선수였는데요. 이 아이가 선천성으로 조금 선천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성장이 안 되는. 그랬을 때 FC 바르셀로나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업적인 그 역할을 많이 하는 축구 구단은 저런 큰 투자를 안 하는데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미래의 유망주고 우리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해서 메시를 치료를 했죠. 그래서 메시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서 지금도 FC 바르셀로나랑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구호개발에 대한 활동들을 한 10여 년을 했는데 이 부분의 일들은 제가 정말 행복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제구호개발을 할 수 있어요?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제가 축구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리고 축구 관련된 선수와 구단을 보여드렸죠. 자신이 잘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을 다했을 때 그 열심들이 또 다른 제3세계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국제개발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신데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갖고 열심히 나가시고 그 꿈의 끝 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개발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이 국제개발 활동가, 사회복지사 이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설가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개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그려나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의 일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서 지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